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주식회사 AI옵션 대표이사 이제 박종배입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는, 요즘 뭐 유튜브 이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한번 동원을 해 봤습니다. 이제 목적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전에 들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게 처음 보실 수 있는데, 처음 접하는 거라고 전제를 하고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상장을 이제 올해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뭐냐, 사실 제가 상장 규정 같은 것을 들여다볼 그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없었고 해서 좀 그런 실수 좀 있었지만은, 뭐 근본적으로 사실 올해는 너무 격변이 많아서 시간적으로 일단 좀 부족했다. 시간 자체가 애당초 좀 절대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지금 시가총액은, 실질 시가총액은 한 1,000억 정도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장되면 한 2,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내로 이제 좀 어떤 킬러 아이템, 필살기, 예, 핵심 아이템이 하나 이제 한 달 내로 이제 오픈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아마 언론에도 상당히 대서특필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KNG 쪽으로. 어쨌든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이게 상장이라는 것이 코넥스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코넥스 상장마저도 상당히 좀 까다롭고, 특히 이 증권사 쪽에 아는 사람이, 그 지인이 챙겨주는 지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희 그게 없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만 확보했었으면 지금 여러 가지로 아마 무난하게 코넥스 상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쨌든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뭐 대표님이라면 잘 아시겠지만은 사업하는 사람들 정신 없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실무에서 제가 프로그래머이면서도 이 이 자금 분야에서 이제 또 잔뼈가 붉었고, 장외시장에서 이제 잔뼈가 붉었고, 또 실무 프로그래머이고, 그러니까 1인 다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코넥트 상장이 지금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이제 올해 9월까지는 제가 상장시키겠다고 주주들한테 공언을 했는데, 남자로서 이렇게 창피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칼을 뽑았으면은 무라도 깎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회상장 형태, 실질적인 우회상장 형태로 이제 최소 코스닥 이상을 접촉해 보기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공인회계사 중에, 아니 회사가 뭐 잘 나가면은 뭐 아무 하자도 이제 없고 깔끔하고 실체도 상당하고 또 발전성도 무척 좋고, 또 이제 어저께 이제 영업점 모집해서 영업점 출범식을 했고, 그 출범식 어제까지 확정된 영업점이 저희가 100개 정도가 되거든요. 100개를 돌파를 했죠. 지점만 100개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지점이지만은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어제 출범식 할 때, 그리고 여기 아마 동영상이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거고, 그 정리한 동영상이 나올 거고, 저희 회사 그 돌아가는 모습은 주변에 물어보면은 다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예, 이제 연락을 받으신 이쪽을 통해서라든지 뭐 저희야 무슨 뭐 속일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근데 이런 이 바람 뭐 잘 나가는 회사가 뭐하러 급하게 하냐, 그래서 차분히 해서 내년에 상장하고, 그리고서 하면 상장하면 됐지. 그래서 내년에 한 2천억을, 뭐 2천억 시가총액을 실현을 시키고 하면 됐지. 뭐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냐. 이게 보통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이고, 하다못해 제도권 사람, 아무리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도권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좀 대화가 안 돼요. 실질적인 오너급들, 대표이사도, 코스닥 대표도 월급쟁이 대표랑 또 대화가 안 돼요. 오너급이 돼야, 대주주가 돼야, 그리고 대주주의 왼팔, 오른팔, 이런 사람들이 돼야 이제 대화가 되죠.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월급쟁이가 아니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 올해 우회상장인데, 실질적인 우회상장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더 자세히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제 M&A를 하게 되면은 내년 말에 2천억이 아니라 2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말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냥 내년 말에 1,000억이든 500억이든 2천억이든 착실하게 해서 내 거 오로지 남한테 1원 한 푼 안 주고 내 거 챙긴다. 이런 사고방식. 뭐하러 그렇게 하냐. 사업이라는 것은 하면 한 달에 뭐 5천만 원, 1억씩 나가는 것이 사업인데 마치 그러면은 당신이 좋아 그럼 내가 착실하게 할 테니까 당신이 우리 그동안 1년 동안 사업 자금이나 좀 대시오. 그땐 벙어리가 돼버리죠. 사업에 정말 사업이란 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이제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이제 발생할 이 크기 캐파는 일단 지금부터 스타팅을 주면은 내년에 이제 2천억이 아니라 이제 2조가 되는 거겠죠. 요즘 조는 간단히 그냥 조가 달성이 돼버리니까. 또 저희 회사 같은 곳은 조로 넘어가는 것은 예, 조는 그렇게 내년 말에 조까지 갈까? 그런데 적어도 이제 해외 이제 사업까지 이제 해외 지점까지 이제 하게 되면 해외에 예를 들어서 한 10,000군데 지점이 확보가 됐다. 지점만 10,000곳이다. 그러면 이런 회사 조 단위 사업하는 거는 간단하죠. 어쨌든 간에 지금 스타팅을 해버리면 내년 말에 돼서 그때 당장 스타팅을 하면은 2천억이고 지금 스타팅을 하면은 내년 말에 가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죠. 어떤 게 더 커요? 2천억이 커요? 2조가 커요? 당연히 2조가 크죠. 그런 식의 사고를 못해요. 그리고 자금 측면에서도 엄청나 좋고 자금 흐름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회사 같고 왜 그렇게 성급하게 하느냐. 성급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안진뱅이인 거예요. 단도 진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물론 이제 M&A 방식은 이제 아주 단순한 상법상의 M&A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증권거래법 내지는 증권 쪽의 기기묘미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스와핑이니 별별 방식들이 다 있고 근데 이제 본질은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는 매우 정상적인 회사고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란 말입니다. 즉 사채업자가 개입하는 작전이 아니에요. 아주 정상적인 M&A가 되는 겁니다. 그 방식이 어떤 방식, 수십 가지 방식 중에 어떤 게 됐든 간에. 그래서 사채업자가 개입하지 않고 정상적인 정식의 증자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한 2달? 한 석 달? 이 정도 걸리겠죠. 스타팅은 뭐냐 하면은, 스타팅은 저 박종배라는 사람이 귀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한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제일 먼저 나가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이사결의만 하면 되죠. 그건 내일이라도 뚝딱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무슨 시간 널널하게 기다리나요? 일단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다 그 즉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실무적인 일도 그때서부터 그냥 시작이 되는 거죠. 어차피 소문만 나면은 저라는 사람이 이제 공동대표 이사로 취임하게 된다라는 소문만 나면은 지금으로서는 아직 이름이 좀 그런데 계속 지금 이름이 이제 회사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 달 내로는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K 엔진이 나옵니다. 무오류 챗GP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챗GPT 전혀 아닌데 그거는 쓰레기 같은 기술이고 아마 조만간 한 5년 내로는 챗GPT 이제 없어질 겁니다. 사라지고 내지는 그냥 좀 변태적으로 나가서 이용되는 부분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오류 발생하는 그런 인공지능은 과도기적인 존재고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인지도가 올라가고 하는데 이야기가 좀 두서가 없는데 좀 양해를 하십시오. 제가 공동대표 이사로 취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나가고, 그 다음에 증자 공고 나가고, 증권 신고서 제출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주총에서 이제 제가 선임이 되고, 공동대표이사, 즉 각자 대표이사가 아니라 공동대표이사가 되는 거고, 이사에서 얼마든지 저 해임하려면 대표이사는 해임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해임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은
귀사에 들어가면은 저라는 사람은 좀 잠재력이 엄청 크거든요. 잠재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제 주변, 저희 주변에, 음, 저희 주변에 희한하게 이 상장사 대표들이 없어요. 원희룡 상장사 대표 아니죠. 나경원 상장사 대표 아니죠. 누구 뭐 있긴 있어도 뭐 네이버에 무슨 대표가 뭐 서울법대 출신이 뭐 하나 있긴 있었던 모양인데 다 월급쟁이 CEO죠. 월급쟁이 CEO들은 있어요. 뭐 간혹 가다가 뭐 어디 좀 주로 공기업 같은 데 많이 가고 이 사기업 쪽으로 완전 2%의 세계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2%의 세계에서 그쪽은 없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뮤리치라는 사업을 할 때도 그러니까 이런 계통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상장사 공동대표 이사가 되면은 나중에 단독 대표가 이사가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빠져나올 수도 있고 또 있지만 그럼 나중 얘기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돈할 수 있는 범위가 그 바운더리가 엄청나죠. 그런 친구들이 없었으니까 제 친구들은 이제 다 저한테 이제 몰려오겠죠. 제가 경영대 친구들도 알고 있고 제 경영대도 81학번이고 법대도 83학번이고 이러니까 제 뭐 자금 쪽 무슨 뭐 아니면 좀 불미스러운데 권력적 뭐 파워가 이제 엄청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것만 해도 제가 귀사에 입사하는 건, 즉 대표이사로,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서도 상당히 이슈가 될 텐데, 더더욱이나 AI 옥션이라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솔직히 시가총액 1,000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코넥스만 올라가도 대장주 되는 거고, 한 2,000억 정도로 이제 보는 건데, 올해 이 코넥스 가는 것이 이제, 제가 좀 내년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내년을 제가 1년을 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회사를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그렇지만 갖다 붙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최소 즉각 하다못해 한 200억, 뭐 2, 300억 정도의 증자 여력은 발생을 합니다. 순수한 그냥 유상 증자예요. 무슨 뭐 다른 뭐 어떤 기기묘미한 어떤 뭐 테크니컬하게 뭐 전략 무슨 뭐 작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아주 순수하게. 그러니까 유가증권 신고를 할 때도 뭐 그냥 정정 이런 거 없죠. 곧바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쉽게 그냥 통과되고 신고 수리되고 그럼 한 2달이면은 이제 한 1, 2, 300억 정도가 생기게 될 겁니다. 기사에. 그 중에서 한 200억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터치 안 합니다. 터치 안 하고 10억은 기존에 있던 다른 자금에서 10억 해서 그 연결해 주신 그분을 드리고 그 공인중개사든지 누구든지 하여간에 연결해 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을 이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억 정도는 제가 또 이제 써야 되겠고요. 뭐냐면은 이 일을 함에 있어 갖고 이제 이 일을 성사시키는 또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이제 써야 되고 처음에는 그냥 200억만 해서 그냥 다 그쪽에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약속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에게도 좀 챙겨줄 필요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00억 정도 만들면은 기사에서 200억 정도 있으면은 그거 현재로서의 자금난이라든지 자금 문제라든지 경영 위기, 한계 기업 탈피 이런 거는 아마 되지 않을까. 물론 더 큰 자금이 필요하신 분도 그런 기업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로서 해드릴 수 있는 자금 여력은 한 200억 정도라고 봅니다. 더 이상은 저희도 무리하고 그렇게 무리를 해서 또 과대망상적인 이런 하고 싶진 않고 포장하고 싶지도 않고 일단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느냐 합병이 맞아요. M&A 합병인데 그리고 합병이 되면은 경영권을 어떻게 가지게 될 것이냐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으니라는 말이 있듯이 그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저는 무리한 요구를 한 사람도 아니고 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시면은 저란 사람이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닐지라도 저란 사람을 아는 학교 다닐 때 친구라든지 해서 물어보면은 저란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성격, 정직성 이런 것들 아실 수 있을 거고 지금까지 제가 사업하면서 저는 깜빵에도 한번 갔다 온 사람인데 400억 횡령했다는 주주들로부터 고소가 들어와서 제가 검사 데리고 놀다가 400억 횡령 부분은 불기소돼버리고 그 증거가 없으니까 제가 검사 좀 데리고 놀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사가 열받아서
뭐 가장납입으로 옛날에 저를 한번 기소를 해서 가장납입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이 AI 옥션이란 저희 회사 엄청나게 깨끗한 회사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저라는 사람을 영입을 할 때, 그 AI 옥션이라는 회사와 그 M&A를 할 때, M&A 조건은 엄청 좋아요. 기사 쪽에서 엄청 좋은 거고, 저희 회사 M&A 하고 싶어 하는 회사가 뭐 지금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또 저희 쪽에는 하자가 없는데, 실은, 혹시나 기사 쪽에서 이런 경우는 좀 힘들죠. 뭐냐. 이러지는 말라는 건데, 어떤 숨겨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저도 과거에 회사 하면서 좀 숨겨야 될 부분들이 뭐 가장납입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뭐 숨겨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리 저쪽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냥 돈만 좀 주시고, 좀 개입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이런 식의 입장이 될 수 있는 회사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리 조건이 좋게 해도 자기가 감옥 가는 문제가 발생하면 되고, 그걸 갖다가 그 비밀을 갖다가 알려줘야 되는 공동대표이사라는 것은 이제 모든 걸 다 알게 되니까 그 모르고서는 뭐 일 자체가 안 되고 M&A 자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기업과는 저희가 같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갖다가 전부 오픈해 버리니까 그쪽도 모든 것을 전부 오픈을 사실 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적어도 비리 부분에 관해서는 오픈을 못 하겠고 그걸 덮어달라. 덮어주는 조건으로도 없죠. 어차피 비리 자체를 애당초 밝히지도 않을 테니까. 물론 이런 분들은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회사는 뭐 도산이고, 퇴출이고, 어차피 비리는 밝혀지게 되고, 나는 감옥 가야 되고, 회사라도 그냥 살려주시라고, 살려주고. 그러면 이제 회사가 살아나면은, 이제 형사 문제 같은 거는 일단은 발생 안 하겠죠. 넘어가겠죠. 회사가 뭐 퇴출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나아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기소하는 검사는 없으니까. 그걸 또 고소하는 주주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그래도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힘들다면은, 그런 기업은 좀 연락을 하지 마세요. 예, 그쪽이랑은 일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쪽에서 그냥 뭐냐면은 어떤 비리는 없는데, 경영상 아니면 운이 나빠서 IMF가 코로나다, 뭐 최근에 뭐 김문리다, 이런 것 때문에 경영난 때문에 이렇게 되신 분들이 저희랑 가장 잘 맞는 곳이고 또 그냥 그래도 잘 나가는 회사도 특히 IT 쪽은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챗 GPT 때문에 그 다른 GPT 계통 회사들은 힘들죠. 사실 몰살이죠. 그런데 저희 쪽은 챗 GPT를 능가하니까 우리 이제 K 엔진을 보시면 이제 알아요. K 엔진 여기 AI 옥션 들어와서 K 엔진으로 이동하면은 K 엔진 체험하기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은 0.3 버전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K 엔진 1.0 그 임대차 보호법 이건 지금 법인세를 가지고 하니까 다른 거 갖고 했으면 좀 그래도 좀 인지도가 생겼을 텐데 저는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작권 없는 개인 법인세 가지고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슈는 일으켰죠. 그리고 이게 0.3 버전이고 이제 이번에 1.2 버전 내지 3 버전이 한 달 내로 나옵니다. 그건 임대차 보호법으로 나와요. 이걸 애당초 임대차 보호법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면은 이제 이 K 엔진이라는 게 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챗 GPT라는 것은 이제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 잠시 옛날에 삐삐 뭐 시티폰 이런 거 있었죠. 휴대폰 나오기 전에. 그런 과도기적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게 GPT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오류는 해결이 안 되죠. 오류 해결은 불가능해요. 결국 그래서 좀 깊이 있고 전문적이고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챗 GPT는 맨날 거짓말만 나오죠. 실은 바로 그런 부분, 전문적이고 자료가 부족한 이 부분이 진짜 알맹이 부분이고 가치 있는 부분인데 전부 그냥 코딩 영역 빼고서는 컴퓨터 코딩 영역은 그래도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은 좀 깊이 있고 뭐 아주 값어치 있는 정보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쓰레기의 바다이듯이 챗 GPT가 생산하는 정보 답변이 쓰레기 답변이고 알고 그냥 엔터테인먼트 일반 신문 기사 정도
레벨의 뭐 그런 거고, 저희는 이제 KNG는 그게 아니죠. 완전히 무오류. 아무리 전문적이고 아무리 깊이가 있어도 무오류로 이제 답변이 나갑니다. 로직 자체가 그래요. 이건 빅데이터 기반이 아니라 스몰 데이터 기반이고 체계 로직 기반이에요. 딥러닝 같은 거 안 합니다. 딥러닝은 안 해. 학습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이미 학습돼 있고 이미 학습된 체계 로직으로서 답변을 생성합니다. 속도도 빠르고 전기도 안 들고. 이에 관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있는, 그래서 출시하자마자 일반인들의 엄청난 사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한 1.0 버전, 1.2 버전 정도, 3버전 정도로 나가게 될 겁니다. 지금 원래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막 2.0 버전, 3.0 버전도 막 생각이 나갖고 어떤 이것도 하려고 욕심도 부리고, 또 지금 AI 옥션 이거 당장 문제도 있고 해갖고 시간을 많이 뺏겨서 지금 늘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어제 출범식 12월 8일 날 출범식 할 때 지금 오픈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좀 미뤄졌어요. 욕심은 많고 하고 싶은 건 많고 다 이렇게 막 문어발식으로 다 끌고 가려니까 이제 좀 늦어진 거죠. 약주주들에게 큰 소리는 쳐놨고 올해 내로 반드시 이제 코넥 상장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못 지켜질 상황이 되니까 제가 지금, 그렇다고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없고, 이거는 제 자존심이, 물론 자존심 갖고 사업하면 안 되지만은,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았으니까, 박종배 공동대표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만 뜨면은, 그러면은 이제 제 약속은 지킨 거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뭐 한계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저희가 특히 잘 나가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IT 기업에서는 저희와 업무 제휴 내지는 M&A를 해야 할 필연성은 절대적이에요. 저희와 업무 제휴를 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고, 저희와 업무 제휴를 하고 M&A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제 AI 옥션만 이렇게 하는 거고. 제 지금 내년의 목적은 기업 한 1000개 기업을 이제 상장시키는 건데, 1000개 기업을 코넥스, 코스닥 이런 쪽으로 이제 상장을 시킬 건데, 내년이고, 올해 이제 AI 옥션을 상장을 정식으로 코넥스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걸 못 해갖고 우회 상장이라도 지금 시켜버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귀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숨통이 트일 겁니다. 주가는 이제 꿈틀할 테고, 뭐 홍보하기 나름이지만은, 조만간 뭐 한 달 내로 상당히 뭐 그동안의 힘든 부분은 봄눈 녹듯이 이제 다 녹아내릴 겁니다. 보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하느냐. 뭐 저희는 크게 K엔진과 AI 옥션 이 법안 경매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K엔진은 저희 개인 그냥 단독 회사지만 K엔진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이제 각 분야마다 다 발급을 하죠. 그 라이센스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AI 옥션이고, 그 AI 옥션 현재 지점을 100개 이상 이제 확보했고, 그리고 한 달 이내로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AI 옥션 전용으로 출시하게 되면은 아주 이슈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 그로 인해서 기사와의 M&A가 뭐 예정이 돼 있으면은 기사의 주가는 앞으로 한 달 내로라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정상적인 유상증자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증권 신고서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미리미리.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증자는 너무 제가 그렇게 허황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200억 정도까지 증자시켜 드릴 수 있는, 자금 조달해 드릴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되니까 잘 이제 고려해 보시고, 이제 일단 실무 접촉 해봐야만 하루 이틀 2, 3일이면 실무 접촉하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은 의사결정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이제 직접 아마 그쪽에서 오셔도 되고 이쪽에서 불러가도 되는데, 이제 조인식을 하죠. 조인식을 하고 업무 제휴할 때 업무 제휴 계약서를 체결하고 M&A 사전 뭐 그런 걸 M&A 의향서 체결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고 문서 명칭도 여러 가지겠지만 본질은 이제 하나죠. 궁극적으로 M&A를 가고 실질적인 이제 우회 상장으로 가고 합병이 되고
이렇게 되고 그 외 구체적인 개별적인 어떤 다른 무수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는 실무 접촉 할 때 이미 다 이제 얘기가 나올 테고 최종적으로 경영권을 어느 쪽에서 가지고 가느냐 이것도 실무 접촉하면서 그건 이제 저희가 얼마나 증자를 갖다 시켜드렸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100억밖에 안 했는데 저희 쪽에서 뭐 경영권 달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 200억, 뭐 예를 들어 300억 증자 뭐 이렇게 시켜드렸다고 하면 그럼 저희 쪽에서 이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물론 그 회사의 캐파 나름이죠. 엄청나게 큰 조단위 회사에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경영권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이제 한계 기업들 완전히 한계 기업들의 경우에 그것을 탈출시켜 준다면 그러면 주주들도 그걸 바랄 테고. 그러니까 그거는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뭐 내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이제 아니죠. 그건 순리대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많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미 뭐 백서도 있고 홈페이지에도 있고 특히 또 동영상이라든지 뭐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저희 회사 지금 사이트 개편 중이라서 좀 사이트도 좀 허접한데 개편되면 좀 이제 많이 좋아질 겁니다. 버젓하게. 일단 그거 보시면서 직원한테 확인해보고 특히 저라는 사람의 신뢰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